확률 보겠습니다. 몇 쪽이지? 208쪽. 지난번에 경우의 수 다 공부해 보셨어요? 이쪽의 문제들도 좀 다 푸셨나? 아직 좀 고쳐야 질문이 생기겠지. 그죠? 수행 끝나고 오늘 어디 간다고? 오늘 바로 가도록 해. 끝나고 엄마한테 문자가 와서 토요일 곧 좀 이따 얘기했어. (208쪽) 앞쪽에 준다는 마무리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 잘 보셔야 돼요. 의미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오케이. 자, 확률 보겠습니다. 자, 확률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경우의 수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이에요. 확률은 가능성의 의미예요. 우린 보통 수학적 확률을 가져옵니다. 전체 경우의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문제에서 이야기한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의 경우의 수로 우리는 확률을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 각 사건의 경우의 수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경우의 수만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 208쪽을 보시면 전체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라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렇지? 색칠돼 있으니까 보시고 그 하나하나마다 똑같은 형태로 유형별로 우리가 하나씩 보게 될 것이야. 209쪽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갖다 우리가 P라고 한다면 그 사건 P는 확률은 항상 0부터 1 사이에서만 움직여요. 0이라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1이라는 것은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이 되겠지. 그치? 확률이 1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사건에 관한 얘기인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일어날 확률에서 1을 갖다 일어나는 확률을 빼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역학습 사건의 확률 그런 얘기가 있고, 그 아래도 마찬가지야. 적어도 어떠하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적어도 어떠하다. 1 확률하면 1이니까 거기서 모두 여기 있는 성질이 이래서 A이다 라고 한다면 A가 아닌 확률을 그냥 빼주시면 적어도 어떠하다의 의미의 확률이 계산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 의미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210쪽과 11쪽에 연습 하나 찾아보시고 뒤쪽에 12쪽에 문제 보도록 할게요. 확률의 뜻이야. 자, 0부터 4까지 적힌 5장의 카드인데 이 중에 2장을 뽑아. 2장을 뽑아서 2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그러니까 2장을 뽑는 게 전체가 아니라 자연수의 개수죠. 자연수의 개수니까 첫째 자리는 몇 개까지 올 수 있을까? 5개 중에 0을 뺀 나머지 4가지가 올 수 있고, 다음 5개 중에 이미 한 장이 채워졌으니까 되는 어떤 숫자가 와도 되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16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20 이상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20 이상이 될까? 이 첫째 자리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3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2라는 숫자가 오면 몇 가지가 오니? 4가지가 오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4 곱하기 3 4가지니까 전체 16분의 4, 3, 12. 그래서 답은 4분의 3이 이 문제에서 해당하는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옆에 방정식, 부정식 활용 213쪽에 2번입니다. 2개의 주사위를 던졌어. 일단 무조건 6 곱하기 6 36가지야. 근데 A에서 나온 수를 갖다가 X, B에서 나온 수를 Y를 할 때 2X 플러스 Y가 7이야. 이럴 확률을 구하래. 전체 경우는 당연히 36가지죠. 주사위 2개니까. 그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특수성인데 개수가 X의 개수가 크지? 그럼 얘를 기점으로 보는데 얘가 1일 때 Y가 5고요.
2일 때 4니까 3. 얘가 3일 때 1. 몇 가지야? 딱 3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36분에서 답은 12분의 1 이렇게 답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3번 확률의 성질입니다. 빨간색 구슬이 몇 개냐면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 구슬이 3개가 있어요. 그럼 전체 5개 중에 그 중에 하나를 걸 때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 뭐 전체 중에 빨간 구슬은 5개 중에 몇 개야? 2개니까 5분의 2가 되겠고, 그렇죠? 흰 구슬은 얼마일까? 없죠. 나올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0. 빨강 또는 파랑, 빨강 또는 파랑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얘 그럼 무조건 일어날 확률이지. 그래서 확률 얼마다? 그냥 1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될 것 같아. 알았지? 무조건 일어난 사건이다. 이쪽 볼게요. 4번입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을 뽑아. 전체 10가지야. 카드에 적힌 소수가 아닐 확률. 소수일 확률은 얼마일까? 전체 10개 중에 4개죠. 그래서 2, 3, 4, 7. 그러니까 얘가 얼마인데? 5분의 2가 돼. 근데 소수가 아닐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에서 소수일 확률을 그냥 빼주면 맞죠? 소분사. 5번 문제 요 중요하겠지. 확실하게 분필 격파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격파. 5번입니다.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10개 제비가 있어요. 전체 이 주머니 안에 10개가 들어있는데, 그쵸? 그 중에 당첨 제비가 몇 개냐면 1, 2, 3, 3개. 꽝이 7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알았지? 이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 적어도 하나가 당첨. 뭐라고? 적어도 하나가 당첨 제비일 확률을 구하라. 이 뜻이야. 그럼 언제 얘가 당첨될까? 1에서 모두 당첨되지 않을 확률을 빼주는 거지. 그러니까 1 빼기 전체 10개 중에 당첨 아니 꽝의 확률은 10분의 7. 그러니까 답은 10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돼. 알았어? 문제를 잘 봤네. 2개를 뽑는 게 있다. 그치? 하나가 아니죠. 그럼 다시 풀어야겠네. 써볼게.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는 거야. 그럼 10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어떻게 했어?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은 경우잖아. 그치? 2개를 뽑으니까 2분의 10 곱하기 9 바로 45, 45가지예요. 그럼 45가지 중에서 몇 개? 모두 꽝을 뽑는 거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하나 뽑고 하나 뽑았는데 얘가 당첨 꽝 해도 되고 꽝 당첨되고 둘 다 당첨돼도 되는, 그지? 그럼 둘 다 꽝인 경우만 아닌 경우니까 당첨 제비가 아닌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 수를 생각하는데 2분의 n-1 21에서 21을 이렇게 빼준 값이 우리서 문제에서 요구한 정답입니다. 알았죠? 적어도 어떠하다 관한 문제 유형을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예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217쪽이야. 확률의 계산. 자, 그럼 우리가 확률 계산할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어떻게 해서 합의 법칙에 따랐고 A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은 곱의 법칙에 따라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확률끼리도 곱셈 그리고 덧셈의 법칙이 있어. 덧셈은 어떻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확률끼리 더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날 때는 당연히 역시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17쪽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문제를 풀어야 봐야 이럴 때 곱한다, 더한다 그러면 의미를 알 수가 있고 한 장을 넘겨볼게요. 이쪽을 넘겨보면 연속하여 뽑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거기 제목을 봐봐. 꺼낸 것을 다시 넣는 경우와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 쉽게 얘기해서 자 여기 공이 이렇게 있어. 이만큼의 주머니에 공이 있어. 알았지? 그 다음에 A가 하나 뽑고 B가 하나 뽑아. 알았지? 그때 둘 다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알았지? 둘 다 빨간 공. 근데 첫 번째는 A가 먼저 뽑고 다시 넣고 뽑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 알았지?
자, A가 빨간 공을 뽑을 확률 5분의 2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B가 뽑을 때도 똑같이 5개야. 그 상태에서 B가 빨간 공 뽑을 확률 5분의 2.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주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이번엔 다시 넣지 않고 뽑는다. 일단 맨 처음에 A가 빨간 공을 뽑을 확률 5분의 2입니다. 그런데 얘가 뽑은 걸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B가 공을 뽑을 때는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3개 이렇게 4개밖에 남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전체 4개 중에 빨간 거 하나 남았으니까 이렇게 원래대로 다시 놓고 푸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확률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하나씩 천천히 읽고 답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맨 아래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전체 넓이분의 문제서에 해당하는 영역의 넓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확률 계산 자체가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은 굳이 나누자면 그런 의미가 있는데 기하적 확률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한 전체 넓이 또는 전체 길이가 어느 부분이고 문제에서 의미를 둔 어느 부분에 맞을 확률이면 그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이따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220쪽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면 모양과 크기 같은 흰 구슬 몇 개? 5개, 검은 구슬 7개 입니다. 흰 구슬 5개, 검은 구슬 7개, 빨간 구슬 8개 이렇게 모두 20개, 20개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꺼낸대요. 그때 흰 구슬 또는 검은 구슬, 흰 구슬 또는 검은 구슬이니까 생각해봐. 하나를 딱 꺼내는데 흰 공이면서 동시에 검은 공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합의 법칙을 따라준 거야. 전체 20개 중에 흰 공 5개, 20개 중에 검은 공 7개 이렇게 더해서 계산하면 돼. 알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사위 AB가 있는데 A는 2의 배수가 나와야 되고 B는 뭐가 나오네? 6의 약수의 문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 확률을 봐요. 그래? 자, 2의 배수인 경우 뭐 있어? 2, 4, 6 전체 6개 중에 3가지죠. 그 다음 B 6개 중에 6의 약수 1, 2, 3, 6 몇 가지? 4가지니까 얘는 확률이 2분의 1이고 얘는 확률이 3분의 2네. 맞죠? 그치? 그럼 얘가 2의 배수 중에 예를 들어 2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 대해서 얘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2의 배수 중에 하나마다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잇따라서 일어나. 그러니까 역시 곱의 법칙. 그래서 A는 2의 배수, B는 6의 약수, 그래서 답은 얼마? 약분해서 3분의 1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사위 그럼 무조건 곱의 법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걸 안 듣고 그냥 푸는 사람도 있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자, 주머니가 2개예요. A는 빨간 공이 3개, 흰 공이 5개가 들어있어요. B 주머니는 빨간 공이 4개, 흰 공이 2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A, B 두 주머니에서 각각 하나씩을 꺼내요. 꺼낼 때 두 공이 모두 같은 색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래? 그럼 둘 다 빨강 또는 둘 다 흰색. 맞죠? 근데 둘 다 빨강과 둘 다 흰색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 합의 법칙을 따라주면 돼. 자, 둘 다 빨강인 경우야. 여기서 하나 꺼냈을 때 빨강인 확률 8분의 3. B에서 빨강 확률 6분의 4. 이렇게 곱하면 되겠고. A에서 흰 공인 확률은 8분의 5. 그 다음에 B에서 흰 공인 확률은 6분의 2.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계산하는 걸로 끝입니다. 아시겠죠? 4번 볼게요.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 같은 바둑돌, 흰 바둑돌이야. 흰 바둑돌이 모두 10개, 검은 바둑돌이 6개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연속해서 2개의 바둑돌을 꺼내냅니다. 자, 그런데 아까처럼 꺼낸 걸 다시 넣고 다시 뽑는 건지 꺼낸 공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뽑는 건지 다르지.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뭐라고 돼 있어?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 이런 경우 어려운 말로 복원 추출이라는 얘기인데 원래대로 복원해놓고 다시 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각각 두 개 꺼낼 때 모두 검은색 바둑돌이를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자, 맨 처음에 검은색 바둑돌 확률은 16분의 6이야. 그리고 다시 집어넣죠. 그러니까 두 번째도 16분의 6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원래대로 해놓지 않고 뽑는데 일단 맨 처음에는 16분의 6이 맞습니다. 그럼 검은색이 하나 날라갔으니까 5개밖에 안 남았겠지? 그러니까 그 전체 15개 중에 검은 공 5개만 이렇게 쓰면 돼. 알았죠? 연속한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자, 옆에 5번. 이건 대놓고 시험 때 잘 냅니다. 엄청 중요한 문제. 5번 별표 쳐놓으시고요. 명중률. 자, 명중률이 뭐냐, 얘들아. 예를 들어서 총을 쏜다든가 가트를 한다든가 관역을 활을 쏜다든가 관역을 맞추는 그런 경우인데, 한 사람이 딱 던져서 또 던져서 관역을 맞췄어. 그럼 두 번째 사람이 그 관역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심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제가 맞추니까 내가 그런 건 아니야, 수학에서. 맞지? 그러니까 맨 처음 사람, 예를 들어서 농구도 마찬가지야. 슛을 딱 쐈는데 처음 사람이 골을 성공시켰어. 그럼 두 번째 사람 시켜 못 시켜? 모르죠. 그치? 이런 경우 우리 전부 다 고배 법칙에 따라서 계산해 주면 돼. 알았지?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거죠. 명중률인데 A하고 B가 명중시킬 확률이 2분의 1과 3분의 2예요. 동시에 관역을 썼을 때 적어도 한 사람은 명중시킬 확률. 적어도 한 명은 명중시킬 확률이 얼마냐, 이걸 구하는 문제야.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한다? 적어도 어떠하다 할 때는 얘가 맞추고 얘 못 맞힌 경우, 맞히지 못하고 맞힌 경우, 둘 다 맞추고, 이렇게 세 가지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둘 다 못 맞히는 경우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래서 모두 빗나가는 경우에 확률을 빼주면 돼. 알았지? 자, 그럼 1 빼기 A가 빗나가는 확률 뭐죠? 명중시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맞추지 못할 확률 역시 2분의 1이 되겠고, 자, B가 명중시킬 확률이 3분의 2죠. 그럼 B가 못 맞출 확률은 1에서 3분의 1을 뺀 3분의 1만큼이 되겠지? 요게 적어도 한 사람이 명중시킬 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도형의 활용인데, 아까 얘기했던 기하적 확률 넓이에 관한 문제인지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니까 열등분되는 화살이 있어야죠.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을 가지고 얘들이 열등분했어. 이렇게 세로로 쪼개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1, 2, 3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쪼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시고, 또 이런 식으로 열등분이 했다고 하자. 그때 번호가 1, 2, 3, 4, 5, 6, 7, 8, 9, 10이야. 그러니까 이 각각 하나하나 조각들의 부채꼴의 넓이는 다 똑같다는 전제하에 맞춤 부분이 숫자가 3의 배수 또는 8의 배수일 뿐이야. 3의 배수는 어디예요? 3의 배수는 3, 6, 9 맞지? 그리고 뭐 있어? 8의 배수는 이거 하나니까 얘들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의 배수일 확률은 전체 10개 중에 3개. 그리고 8의 배수는 10개 중에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들을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해서 계산하시면 이걸로 푸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선생님이랑 살펴본 문제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확인 문제들, 맞죠? 확인 문제들만 얼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